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반가운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해가지고 회사 직원인데 사장한테 명의 빌려줬다가 4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과세돼가지고 무려 5년 동안 장장 긴 불복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이 돼가지고 토끼 용궁 갔다 온 큰 경험을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관장 좋은 선물도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에 입사를 해서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 회사 사장이 기업 사냥꾼의 그 냄새가 있다.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2009년 6월 달에 공시 담당 과장이 잠깐 어디 갈 데가 있다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이제 증권사에다가 내려주고 계좌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에게 다 좋은 일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증권사도 해서 또 하나 계좌를 만들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받아가냐 하니까 사장님이 급하게 쓰려고 한다. 왜요? 왜 사장님이 쓰세요? 라고 하니까 너희들 성과금 주려고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했는데 그 계좌로 몇십만 주가 체결됐다. 그래서 20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계좌에 이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사장에게 지금 계좌를 좀 빼달라. 나는 안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사장은 지금은 안 된다. 기다려 봐라. 나중에 성과가 나오면 그거 돌려줄게 라고 하면서 또 너가 지금 계좌를 정지시키면 너에게 손해배상 할 것이다. 그러니 몸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다가 결국 2010년 3월에 그 다음 1년 뒤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5월에 최종 계좌가 정리돼 가지고 계좌를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신경을 뚝 끄고 지내고 있었는데 2011년 여름에 그 회사 사장이 경찰로부터 그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은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한 3년 지나가지고 2014년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같이 갔던 직원 5명 중에 1명이 이제 4억 원의 이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가지고 증여세가 과세됐습니다. 결국 나한테도 과세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2016년에 명의신탁 과세가 됐습니다. 총 4.8억입니다. 본세는 증여세 2억이고 가산세가 2.8억입니다. 다른 직원들 다에게도 3억, 3.5억 이렇게 그 다음에 4억씩 이렇게 다 과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2018년 5월 30일 날 최종 승소 확정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2심에서는 아니다. 과세 처분 취소해라. 그리고 이제 3심에서 대법원에서 결국 이제 승소 확정이 됐고 다른 직원들은 1심에서 패소되자 이제 비용의 부담을 느꼈던지 전부 다 항소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이분이 대법원에서 이기니까 얼른 부랴부랴 이제 고충으로 세무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제 고충으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 개정안을 보면은 명의자인 수탁자를 이제 이게 더 이상 과세하지 말고 실질 소유자에게만 과세하자.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자는 이제 폐지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안이 되었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금으로 버는 세상 이야기 속에서 명의신탁으로 명의 빌려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 하면서 이렇게 7장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명의 한번 빌려주고 증여세 27억을 낼 뿐 소득이 없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죠? 주식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 빌려준 대가가 죽음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고 자꾸 그 환기를 시키고 2003년부터 계속 이분들한테 환기를 시켰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토끼 용군 갔다 온 느낌으로서는 후련하죠? 네, 지금 많이 후련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다른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사람들은 자산이 있어야만 세금을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네. 경제적인 약자도 이렇게 큰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명의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항상 강조하는데 지금 네. 그렇게 되면 후배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좌는 절대로 빌려주지 마라. 근데 네, 계좌는 빌려주지 마라. 네, 네. 계좌는 빌려주지 마라. 네. 항상 듣는 말이지만 그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아버지가 항상 강조를 했는데도 네. 막상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 직원으로 들어가니까 회사 사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면은 내가 또 네. 직장을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별일 없겠지. 대부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마음을 놓게 되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꼭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네. 회사를 나오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네. 명의 빌려달라고 하는 사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기업 사냥꾼이다. 주가 조작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다. 그리고 자꾸 말하지만 동업자가 명의 빌려달라.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로 세금을 독박을 시키겠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명의를 빌려달라. 그거는 결국은 내가 주가 조작하고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독박을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